내가 땀 뻘뻘 흘리며 노력했는데도 아내의 반응이 시큰둥하거나 그녀의 몸이 사막처럼 메말라 있어서 당황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번지수를 완전히 잘못 짚고 계신 겁니다. 여자를 흥분시키는 스위치는 다리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귀와 눈, 그리고 머릿속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테크닉 강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뇌를 자극하여 몸을 열게 만드는 고도의 심리 전술이자 사랑의 과학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침대 위에서 노동하는 기술자가 아니라 그녀의 영혼까지 뒤흔드는 진정한 메스트로가 되실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깊이 있는 성심리학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섹스라고 부르는 행위는 생물학적으로는 종족 번식을 위한 본능적인 결합이지만 인간이라는 고등동물에게는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아름다운 의미를 갖습니다. 네덜란드의 저명한 문화사가 요한 하이징가는 인간을 호모 루덴스, 즉 유희하는 인간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남녀가 만나 가장 본능적이고 격렬하게 즐길 수 있는 최고의 놀이, 그것이 바로 섹스입니다. 그런데 이 즐거운 놀이판에서 나만 신나고 상대방은 지루해한다면 그것은 놀이가 아니라 폭력에 가까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남성분들이라면 누구나 내 여자가 나만큼, 아니 나보다 더 격렬하게 이 놀이를 즐기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녀가 흥분에 겨워 어쩔 줄 몰라 하고 나를 통해 황홀경을 경험하며 애액이 넘쳐 흐르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남성의 정복욕과 사랑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일은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녀를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성기가 아닌 뇌를 먼저 공략하는 데에 있습니다. 남성의 성적 메커니즘이 시각적인 자극과 물리적인 접촉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면 여성의 성적 반응 주기는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요인에 의해 철저하게 통제됩니다. 여성의 뇌는 안전하다고 느끼고 사랑받고 있다고 확신할 때 비로소 몸의 빗장을 풀고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비싼 윤활제를 바르고 현란한 송이수를 쓴다고 해도 뇌가 닫혀 있으면 그녀의 몸은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3가지 단계를 통해 그녀의 뇌를 완전히 당신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을 아주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할 첫 번째 원칙은 전이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새로 쓰는 것입니다. 보통 전이라고 하면 침대 위에서 본 게임에 들어가기 전 10분이나 20분 정도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나누는 행위를 떠올리십니다. 물론 그것도 전이의 일부이지만 제가 강조하는 진짜 전이의 정의는 시공간적으로 훨씬 더 확장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전이란 아침에 알람 소리를 듣고 눈을 떠서 저녁에 다시 침실로 돌아오기까지의 모든 시간과 과정을 포함합니다. 저는 이것을 24시간, 전이 혹은 일상적 전이라고 명명합니다. 여성의 뇌는 논리적인 회로와 감성적인 회로가 촘촘하게 얽혀 있어서 하루 동안 겪은 감정의 파동이 밤의 잠자리에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즉, 일상생활 전체가 그녀의 뇌를 애무하는 시간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감각 체계는 시각과 청각 그리고 촉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감각들은 끊임없이 뇌로 정보를 전달합니다. 이 정보들은 뇌의 편도체와 햄에 저장되어 감정과 기억을 형성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짖는 표정 하나가 시각적인 전이의 시작이 됩니다. 부스스한 얼굴로 인상을 쓰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며 환하게 웃어주는 그 미소 한 번이 여성의 뇌에서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생성하는 강력한 자극제가 됩니다. 잘 잤어라고. 건네는 따뜻하고 다정함이 묻어나는 목소리는 청각적인 전이가 되어 고막을 타고 뇌의 변형계를 자극합니다. 변형계는 감정과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으로 이때 입력된 따뜻한 목소리는 하루 종일 그녀의 무의식 속에 머물며 당신에 대한 호감도를 유지하는 연료가 됩니다. 반대로 아침부터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쏘아붙이거나 무표정한 얼굴로 서로를 지나친다면 그녀의 뇌는 이미 방어 기제를 작동시키기 시작합니다.
이때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성적인 욕구를 담당하는 테스토스테론의 작용을 강력하게 억제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밤이 되었다고 갑자기 분위기를 잡고 몸을 만진다면 거부감이 드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반응입니다. 남자의 입장에서는 아침일은 아침일이고 밤일은 밤일이라고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성의 뇌 구조는 모든 사건이 하나의 거대한 맥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침의 불쾌함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녁의 쾌락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아침에 건네는 인사 한마디, 출근길에 보내는 다정한 문자 메시지 하나가 사실은 오늘 밤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애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간과하는 것 중 하나가 가사 노동이나 일상적인 배려가 성생활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하지만 진화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내를 위해 설거지를 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아주 강력하고 섹시한 구애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원시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수컷이 사냥을 해오고 맹수로부터 암컷과 새끼를 보호하는 행위는 자신의 유전자를 퍼뜨리기 위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설거지나 청소는 바로 이 보호와 생존 지원에 변형된 형태입니다. 여성에게 남편이 집안일을 주도적으로 하는 모습은 내가 이 남자에게 보호받고 있다. 내가 존중받고 있다. 나의 에너지가 보존되고 있다는 강력한 정서적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동력 제공이 아니라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행위입니다. 여성이 오르가슴을 느끼기 위해서는 심리적인 이완이 필수적인데 이 이완은 내가 안전하다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남편이 나를 위해 하기 싫은 일을 대신해 준다는 사실은 여성에게 깊은 신뢰감을 주고 이 신뢰감은 밤에 침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용기로 전환됩니다. 저의 상담 사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맞벌이 부부로서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와 녹초가 된 상태로 빨래를 돌려야 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자정이 다 되어가는 시간에 세탁기가 멈추면 피곤함이 물밀듯 밀려옵니다. 이때 남편이 방에서 문을 닫고 게임에만 열중하고 있다면 아내의 마음속에는 서운함을 넘어선 분노가 쌓일 것입니다. 이 분노는 단순히 집안일을 안 도와줘서가 아니라 나 혼자 고립되었다는 외로움에서 옵니다. 이런 감정 상태에서 남편이 게임을 끝내고 나와서 슬그머니 스킨십을 시도한다면 아내는 소름 끼치는 혐오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너는 나를 파트너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해주는 가정부, 그리고 밤에는 선욕 처리 도구로 생각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무의식 중에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의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세탁기 소리가 멈추자마자 남편이 게임을 중단하고 방문을 열고 나옵니다. 그리고 아이고 우리 마누라 피곤해서 어쩌나 내가 같이 널게라며 웃으며 다가옵니다. 이 순간 아내의 뇌에서는 기적 같은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유대감과 사랑을 느끼게 하는 옥시토신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늦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안해하는 표정과 함께 하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빨래를 널면서 나누는 사소한 농담, 당신 힘들지 하며 어깨를 주물러주는 손길, 그리고 빨래를 다 널고 나서 수고했어라며 엉덩이를 툭툭 쳐주는 가벼운 스킨십,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엄청난 고밀도의 전이입니다. 남성분들은 이것을 그저 집안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성의 뇌는 이것을 사랑의 행위로 인식합니다. 말로 하는 애무, 눈빛으로 하는 애무, 그리고 마음으로 하는 애무가 선행되어야 진짜 육체적인 애무가 통하는 법입니다. 이렇게 일상 속에서 긍정적인 감각 신호를 충분히 주고받은 부부라면 밤에 침실에 들어가는 공기부터가 다릅니다. 아내는 이미 남편에게 마음이 활짝 열려 있고 남편의 손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침대에 누워 다정하게 안아줄 때 아내는 그 품에서 안락함과 동시에 성적인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낮 동안 쌓인 신뢰와 애정이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남편의 천이 닿는 순간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보다 더 따뜻하고 포근하게 느껴지는 그 포옹은 하루 종일 지속된 전이의 클라이맥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뇌를 자극하는 섹스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연인 사이의 데이트 과정도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데이트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하나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서 미각을 충족시키고 예쁜 풍경이나 전시회를 보며 시각을 즐겁게 하고 좋은 향기가 나는 공간에서 후각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눕니다.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거대한 전이의 일환입니다. 뇌가 기분이 좋다고 느끼는 모든 순간이 성적인 흥분으로 전환될 준비를 하는 과정인 셈입니다. 데이트 도중에 나누는 대화의 질도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정보를 교환하거나 논쟁하는 대화가 아니라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공감하는 대화가 오고 가야 합니다. 여성이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속상한 일을 이야기할 때 논리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려 들거나 훈계하려 들지 마십시오. 그것은 뇌의 이성적 영역인 전두엽을 자극하여 흥분을 가라앉히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대신 그녀의 감정에 깊이 공감해주고 맞장 굳혀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정서적 전이입니다.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진심으로 반응해주는 당신의 모습에서 여성은 정서적인 오르가슴을 먼저 느낍니다. 나를 온전히 이해해주는 이 남자와 하나가 되고 싶다는 욕구가 자연스럽게 솟구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서적으로 충만해진 상태에서 손을 잡거나 가볍게 키스를 하면 그 자극은 척수를 타고 뇌로 직행하여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전이는 테크닉이 아니라 태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녀의 뇌를 충분히 예열시켰다면 이제는 침대 위에서의 본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서두르면 안 됩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침대에 눕자마자 급하게 옷을 벗기거나 바로 성기로 손을 가져가려 합니다. 이것은 마치 다 차려놓은 밥상을 엎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뇌는 준비되었을지 몰라도 몸은 아직 따라오지 못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침대 위에서도 전이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옷을 입은 상태에서 서로를 안고 천을 나누는 시간, 서로의 숨소리를 듣는 시간, 눈을 맞추고 사랑한다고 속삭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뇌의 흥분을 몸으로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남들에게는 부끄럽거나 더럽다고 여겨질 수 있는 신체 부위까지 서로 보고 만지고 탐닉할 수 있는 것은 앞서 쌓아온 정서적 교감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들이 새끼를 낳았을 때 온몸을 핥아주는 행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세척이 아니라 깊은 애착 형성의 과정입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품에 안겨 느꼈던 그 따스한 촉각과 안정감의 기억은 우리 뇌 깊은 곳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성인이 되어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스킨십은 바로 그 원초적인 사랑의 기억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행위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핥아주거나 상대방이 나를 애무할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사랑받던 시절로 회귀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남녀 간의 건강하고 깊이 있는 섹스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남성분들이 이러한 과정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그저 귀찮은 절차로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이를 단순히 삽입을 위해 윤활유를 바르는 준비 운동 정도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상대방을 인격체가 아닌 도구로 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웃어주고 다정하게 말을 건네는 것이 어색하고 불편하다면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정서적 교류 자체가 낯설거나 두려운 것은 아닌지, 혹은 무의식 중에 상대를 통제하거나 지배하려는 욕구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섹스는 밥을 먹는 행위와 자주 비교되곤 합니다. 배가 고프니까 아무 맛도 느끼지 못하고 허겁지겁 끼니를 때우는 식사는 생존을 위한 것일 뿐 즐거움이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선교를 해소하기 위해 기계적으로 사정만을 쫓는 섹스는 두 사람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 뿐입니다. 내가 내 여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 내 몸과 그녀의 몸이 맞닿아 천을 나누는 그 순간들은 인생이라는 긴 여행에서 맛볼 수 있는 가장 달콤한 코스 요리와도 같습니다. 전차의 요리부터 메인 요리, 그리고 디저트까지 천천히 음미하듯 서로의 감각을 깨우고 맛보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이 여유로움이 바로
여자를 안달나게 만드는 남자의 품격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렇게 뇌를 예열시킨 후 실제 침대 위에서 그녀의 몸을 어떻게 이완시키고 어떤 방식으로 터치해야 뇌가 터질 듯한 쾌감을 느끼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생리학적 원리와 테크닉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알면 여러분은 손가락 하나만으로도 그녀를 천국으로 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일상적인 전이를 통해 여성의 뇌가 충분히 예열되었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몸의 감각을 깨울 차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두 번째 핵심 원리는 바로 이완입니다. 남성의 성적 반응과 여성의 성적 반응은 이 지점에서 아주 결정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남성은 흥분하면 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혈액이 해면체로 쏠리고 온몸에 힘이 들어가는 긴장 상태가 됩니다. 마치 활시위를 팽팽하게 당긴 것처럼 에너지가 응축되는 과정이 남성의 발기입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은 본능적으로 힘을 주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성적인 에너지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힘을 쓰는 만큼 상대방도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남성 중심적인 사고의 대표적인 오류입니다. 하지만 여성의 몸은 정반대로 작동합니다. 여성이 오르가슴이라는 절정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몸의 모든 긴장이 풀리고 완전히 이완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긴장하여 근육이 수축된 상태에서는 혈류가 골반으로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감각신경 또한 예민하게 반응할 수 없습니다. 마치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몸을 맡길 수 있어야 비로소 쾌락의 문이 열립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술을 마시면 섹스가 더 잘 된다고 느끼거나 여성분들도 약간의 취기가 있을 때 더 과감해지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알코올이 뇌의 전두엽을 마비시켜 이성의 통제 기능을 약화시키고 중추신경을 억제하여 근육의 긴장을 강제로 풀어주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억눌려 있던 수치심이나 도덕적 관념 같은 심리적 방어 기제가 술 기운을 빌려 해제되면서 일시적으로 이완 효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면 여자가 더 잘 느낀다고 착각하게 되지만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교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매번 술에 의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성생활을 위해서는 맨정신으로도 서로를 충분히 이완시키고 그 속에서 더 맑고 강렬한 쾌락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술 없이도 그녀를 취하게 만드는 기술, 그것이 바로 진정한 고수의 영역이며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남성분들 스스로가 어깨에 들어간 힘을 빼야 합니다. 오늘 밤 반드시 이 여자를 기절시키겠다거나 내가 얼마나 강한 남자인지 증명해 보이겠다는 비장한 사명감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당신의 긴장은 텔레파시처럼 피부를 통해 그녀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거울 뉴런이라는 신경세포가 있어서 타인의 감정과 상태를 무의식적으로 모방하게 됩니다. 내가 긴장해서 뻣뻣하게 굳어 있으면 상대방의 뇌도 이를 감지하고 같이 긴장하게 됩니다. 그러니 침대에 누울 때는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놀이터에 온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디 한번 신나게 놀아볼까 하는 여유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편안해야 당신의 손길도 부드러워지고 그 부드러움이 여성의 몸을 아이스크림처럼 녹일 수 있습니다. 내가 여유를 가질 때 비로소 상대방의 미세한 떨림이나 반응이 보이고 호흡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 심리적 이완을 돕는 환경적인 요소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언급한 감각체계는 침실의 환경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시각적으로 너저분하고 빨랫감이 널려있는 방보다는 깔끔하고 정돈된 공간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우리가 기념일이나 특별한 날에 비싼 돈을 주고 좋은 호텔을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호텔 방 문을 열었을 때 보이는 깨끗한 침구와 은은한 조명, 그리고 정돈된 분위기를 보며 와 하고 감탄사를 내뱉는 그 순간 이미 여성의 몸은 이완되기 시작합니다. 입이 벌어지는 만큼 마음의 문도 함께 열리는 것입니다. 물론 매일 호텔에 갈 수는 없겠지만 침실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조명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너무 밝은 형광등보다는 간접 조명이나 무드 등을 활용하여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둠은 시각 정보를 차단하여 촉각에 더 집중하게 만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청각적으로는 조용하고 은은한 음악이나 서로의 사랑을 속삭이는 부드러운 목소리가 도움이 됩니다. 사랑해, 당신 오늘 너무 예쁘다라는 말은 여성의 뇌에서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하여 긴장을 완화시키는 천연 진정제 역할을 합니다. 반면 아무 말 없이 거친 숨소리만 내뱉는 것은 여성에게 공포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촉각적으로는 온도가 핵심입니다. 여성은 차가운 것에 닿으면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게 됩니다. 차가운 손이나 차가운 기구가 갑자기 맨살에 닿으면 놀라서 근육이 수축됩니다. 따라서 손이나 입술, 혀 등 당신의 신체 부위를 따뜻하게 유지하여 접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은 뇌에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이는 곧 성적인 흥분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이 됩니다. 내 몸의 온도와 비슷한 따뜻함은 경계심을 허물고 친밀감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애무를 할 때 손을 비벼서 따뜻하게 하거나 입김을 불어넣고 따뜻한 혀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이유입니다. 여성의 몸이 충분히 이완되었다면 이제 세 번째 핵심 기술인 올바른 자극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남성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마찰과 압력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남성분들은 자신의 성기가 귀두 부분의 마찰을 통해 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여성도 그럴 것이라고 무의식적으로 가정합니다. 그래서 손가락이나 성기를 이용하여 빠르게 왕복 운동을 하거나 강하게 문지르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성의 신체 구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여성의 성기는 마찰보다는 지그시 눌러주는 압력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클리토리스나 질 입구는 수많은 말초 신경이 모여있는 매우 예민한 조직입니다. 이곳을 아직 애아액이 충분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강하게 문지르는 것은 쾌감이 아니라 쓰라린 통증을 유발합니다. 남성분들이 야동에서 보는 장면들은 시각적인 자극을 극대화하기 위해 연출된 장면들이 많습니다. 빠르고 격렬한 손놀림은 화면상으로는 자극적일지 몰라도 실제 여성에게는 고문에 가까운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대신 손가락이나 손바닥 전체를 이용하여 부드럽게 감싸쥐거나 지그시 눌러주는 방식의 애무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것은 마치 뭉친 근육을 풀어주듯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원리와 같습니다. 손가락을 사용할 때도 바로 삽입하려 하지 말고 주변을 맴돌며 충분히 탐색하고 예열해야 합니다. 손가락 끝으로 클리토리스 주변을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압박하거나 질 입구를 살살 눌러주며 반응을 살피세요. 여성이 충분히 흥분하여 애액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천천히 진입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이때도 야동처럼 빠르게 찌르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묵직하게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손가락을 넣어 질벽을 부드럽게 긁어주거나 지압하듯이 눌러주는 자극은 여성에게 깊은 쾌감을 선사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주의점은 손톱 관리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손톱은 반드시 짧고 둥글게 깎아야 하며 거친 부분이 없어야 합니다. 질 내부는 점막으로 이루어져 있어 아주 작은 상처에도 민감합니다. 당신의 거친 손톱이 닿는 순간 쾌감은 고통으로 바뀌고 분위기는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심한 경우 염증을 유발하여 여성에게 트라우마를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손 관리가 어렵거나 손톱이 거칠다면 시중에 나와 있는 핑거 콘돔을 활용하는 것도 매우 훌륭한 방법입니다.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오직 그녀의 쾌감을 위한 배려심 있는 남자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렇게 손가락을 이용한 부드러운 압박과 마사지는 여성의 질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류량을 증가시켜 오르가슴에 도달하기 쉬운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남성이 자신을 소중하게 다루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뇌를 자극하는 일상적 전이로 시작하여 편안한 환경과 태도로 몸을 이완시키고 마찰이 아닌 압력을 이용한 섬세한 테크닉으로 여성의 감각을 깨우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단계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때 비로소 여성은 오르가슴이라는 정상을 향해 올라갈 준비를 마칩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멈춰서서 생각해 봅시다. 이 모든 훌륭한 방법들을 머리로는 이해했는데 막상 침대에만 누우면 몸이 굳어버리고 예전의 습관대로 돌아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론과 실제 사이에는 분명히 건너기 힘든 강이 존재합니다. 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정하게 대하는 것을 어색해할까요? 왜 침대 위에서 여유를 갖지 못하고 늘 무언가에 쫓기듯 조급해할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깊은 심리적 장벽이 존재합니다. 단순한 테크닉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으로서 살아오면서 학습된 잘못된 성관념과 두려움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침대 위에서 자신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만족시켜야 한다. 여자를 리드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오히려 관계를 망치는 주범이 됩니다. 이런 생각은 여성을 함께 즐기는 파트너가 아니라 내가 만족시켜야 할 대상 혹은 정복해야 할 목표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전 이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려 하거나 여성의 반응을 기다려주지 못하고 자신의 페이스대로 밀어붙입니다. 이것은 여성을 존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빨리 무언가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조급함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오히려 실패를 부르는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이렇게 다정하게 노력하고 부드럽게 다가갔는데도 상대방이 반응하지 않거나 시큰둥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남성을 위축시킵니다. 이런 불안감은 오히려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만들거나 반대로 공격적인 태도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내가 상처받기 싫어서 먼저 마음을 닫거나 상대를 탓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너는 반응이 없냐? 왜 너는 목석 같냐라며 상대를 비난하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봐 두려워하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심리적 악순환을 끊어내지 못하면 행복한 성생활은 요원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가 침대 위에서 내가 너를 정복하겠다. 내가 너를 오늘 어떻게 해버리겠다 라는 마음으로 덤벼든다면 여자는 본능적으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마치 창과 방패의 싸움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침실은 싸움터가 아닙니다. 하지만 남자가 우리 함께 즐거운 놀이를 하자라는 태도로 다가간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여자는 기꺼이 무장을 해제하고 그 놀이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섹스의 주도권을 쥐는 진짜 방법입니다. 강압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리더십이 아니라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따라오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그녀는 반응이 없을까라고 억울해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흔들었는데, 내가 땀을 뻘뻘 흘리며 얼마나 노력했는데라며 하소연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그것은 당신만의 일방적인 노력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방식의 노력은 배려가 아니라 강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성의 뇌는 상대방의 의도를 기가 막히게 파악하는 본능적인 레이더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나의 쾌감을 위해 순수하게 노력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신의 사정을 위해 나를 그저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것인지 말입니다. 당신이 침대 위에서 보여주는 모든 행동과 표정, 심지어 거칠어진 숨소리 하나까지도 그녀의 뇌는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판단합니다. 만약 당신이 오로지 사정이라는 결승점만을 향해 달리는 경주마처럼 행동한다면 그녀의 뇌는 이 사람은 나를 배려하지 않는구나, 나를 존중하지 않는구나 라고 판단하고 마음의 문을 쾅 닫아버립니다. 마음이 닫히면 몸도 닫히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아무리 물리적으로 자극을 해도 뇌에서 쾌락, 신호를 차단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부부들이 겪는 섹스리스의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목표를 수정하십시오. 사정이 목표가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느끼고 교감하는 과정 자체를 목표로 삼으십시오. 오늘 꼭 끝장을 보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그녀의 몸 구석구석을 탐험하고 그녀가 좋아하는 반응을 찾아보겠다는 호기심을 가지십시오.
이런 태도의 변화는 당신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변화시킵니다. 서두르지 않게 되고 상대방의 반응을 세심하게 살피게 되며 더 부드럽고 섬세하게 터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는 그런 당신의 변화를 뇌와 피부로 즉각적으로 감지합니다. 이 남자가 나를 소중하게 대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때 여성은 비로소 최고의 오르가슴을 선물합니다. 이제 남성분들이 흔히 겪는 두 번째 거대한 심리적 장벽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가부장적인 가치관입니다.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남자가 리드해야 하고 여자는 따라와야 한다는 무의식적인 신념이 당신의 침실을 차갑게 만들고 있습니다.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남성은 항상 자신이 우위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침대 위에서도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지배하려 합니다. 여성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화를 내거나 남자의 자존심이 상했다고 느낍니다. 반대로 여성이 너무 주도적으로 나오면 여자가 왜 이렇게 밝혀라며 거부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부부 관계를 수평적인 동반자가 아닌 수직적인 상하 관계로 만듭니다. 수직적인 관계에서는 진정한 교감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한쪽은 명령하고 한쪽은 복종하는 관계에서 어떻게 사랑이 싹트고 쾌락이 공유될 수 있겠습니까? 섹스는 평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행위여야 합니다. 또한 가부장적인 남성은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나는 강해야 한다. 나는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가장으로서 무게를 견뎌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힘든 일이 있어도 내색하지 않고 혼자 끙끙 앓습니다. 그리고 그 쌓인 스트레스를 침대 위에서 해소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건강한 해소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기댈 줄 아는 남자가 훨씬 더 섹시하고 매력적입니다. 나 오늘 회사에서 좀 힘들었어. 당신이 안아줬으면 좋겠어라고 솔직하게 말해 보십시오. 이런 솔직함은 여성의 모성애를 강력하게 자극합니다. 모성애는 여성이 가진 가장 원초적이고 강력한 에너지 중 하나입니다. 여성이 당신을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녀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내어줄 준비가 됩니다. 당신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그녀를 당신의 편으로 만드는 가장 강력한 전략입니다. 강한 척하는 남자보다 솔직한 남자가 침대 위에서 더 사랑받습니다. 아내는 당신의 부하 직원이 아니라 인생의 동반자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또 하나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파트너의 수동적인 태도입니다. 선생님, 제 아내는 침대에서 목석 같아요. 가만히 누워서 천장만 보고 있는데 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려니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소연합니다. 물론 반응 없는 파트너와 함께하는 것은 힘 빠지는 일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만약 진정한 고수라면 목석 같은 여자도 춤추게 만들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상대가 반응이 없다면 그것은 상대의 탓이기도 하지만 내가 그녀의 버튼을 제대로 누르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은 대화의 기술입니다. 아내에게 왜 당신은 목석처럼 가만히 있어라고 비난하는 것은 최악의 수입니다. 그것은 그녀를 더 위축되게 만들 뿐입니다. 대신 당신의 감정을 이야기하십시오. 나 당신이랑 같이 즐기고 싶은데 당신이 가만히 있으니까 나 혼자만 좋아하는 것 같아서 좀 외로워. 우리 같이 신나게 놀아보자 라고 제안하십시오. 네가 문제야 라는 비난이 아니라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어라는 초대로 화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 아니면 누구랑 이렇게 온몸으로 재밌게 놀아야 되냐. 그러니 우리 노력해서 서로 좀 재밌게 놀아보자 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셔도 됩니다. 이것은 구걸이 아니라 파트너로서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만약 이렇게 진심으로 다가갔는데도 파트너가 당신에게 짐승이라거나 맨날 잠자리만 밝힌다고 핀잔을 준다면 그것은 그 여성분이 자신의 성적 권리에 대해 무지하거나 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여성이 성적 주체성을 가지지 못하고
성을 남성을 위한 봉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입니다. 이럴 때는 화를 내기보다는 가르쳐주고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성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이고 에너지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원래 에너지가 더 큰 사람이 판을 주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먼저 깨어있는 성인식을 가지고 그녀를 리드한다면 그녀도 서서히 변하게 될 것입니다. 섹스가 단순히 성기의 결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이나 또 사랑 욕구를 충족시키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연료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전이가 귀찮고 필요성도 잘 못 느낀다. 근데 여자랑 섹스하고 사정은 좀 서로 했으면 좋겠다. 이건요. 마치 음식의 맛을 음미하지 않고 그냥 배고프니까 끼니를 때우면서 아무거나 먹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내 여자와 보내는 시간들, 이 시간들을 내 여자의 몸을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또 서로 간의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서로 코스 요리 맛본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다양하게 느끼고 맛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 여자가 나와의 잠자리에서 물이 줄줄 흘릴 정도로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자, 이런 오르가슴은 몸이 아니라 어디서 느껴요? 뇌에서 느끼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드린 3가지 테크닉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첫째 전이는 침대 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부터 침대 들어오기까지 일상 속에서 시각, 청각, 촉각을 통해 그녀의 뇌를 끊임없이 애무하셔라. 둘째, 여성의 몸을 이완시켜라. 술이 아니라 편안한 분위기와 따뜻한 배려로 그녀의 긴장을 풀어주어라. 셋째, 마찰이 아니라 압력을 활용하라. 손가락 끝에 부드러운 압력으로 그녀의 감각을 깨워라. 이 3가지 원칙을 지킨다면 여러분은 침대 위의 폭군이 아니라 사랑받는 연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방법을 알려드려도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상하게 행동이 잘 안 된다, 노력하기 싫고 또 거절당하기 두려워서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 저희 같은 전문가에게 오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이나 방향은 이렇게 영상이나 강의를 통해서 저희가 알려드려요. 하지만 행동으로 실제 옮기는 건 누구예요? 바로 본인이에요. 내가 스스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자꾸 가슴에서 뭔가 걸려요. 그 가슴에서 걸리는 그 저항, 그것을 털어내는 것이 바로 상담입니다. 이 채널 보시는 분들이 내 여자와 함께 건강한 사랑의 연료를 주고받으시길 바래요. 이상 남성을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는 인지, 심리학 박사 박민영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